인공지능 R 고 하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수업을 만들기 전에 생활코딩 수업 소개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왔는데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공유, 그리고 함께하는 성장. 저도 제 수업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수업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구성은 사전 훈련망, 미세 조정, 그리고 최종 정확도 추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데이터처럼 적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아주 효과적인 딥러닝 접근법인 사전 훈련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테스트 데이터의 클래스가 학습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본 데이터가 충분히 크고 일반적이라면 새로운 문제와 마주쳐도 높은 인지율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특징들을 이식할 수 있는 특징은 딥러닝의 핵심 이점이며 소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한 딥러닝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 1400만 장 그리고 1000가지의 종류를 가진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VGG 합성망 아키텍처를 사용할 것입니다. 최근 더 세련되고 훌륭한 모델들이 소개되었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배운 합성망과 제일 유사하고 널리 알려진 모델이기 때문에 VGG16 아키텍처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전 훈련망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추출. 두 번째, 미세 조정.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추출은 이전에 학습을 했던 기억을 가져와 새로운 표본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합성망 구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합성망은 합성곱 계층, 풀링 계층으로 시작을 해서 조밀 연결 분류기로 끝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을 합성곱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징 추출은 이전에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을 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합성곱 기반을 가져와 우리가 새롭게 만든 분류기를 훈련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왜 합성곱 기반만을 재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합성곱 기반으로 학습한 표현이 더 일반적이어서 재사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류기에 의해서 학습한 표현은 모델이 훈련된 클래스 집합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그림에서 클래스에 대한 정보 또는 클래스일 확률인 정보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정 합성곱 계층은 모델의 깊이에 따라 추출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델 앞부분에서는 윤곽선, 색상, 질감 등을 추출한다 하면 상위 계층에선 강아지의 코, 고양이의 발 등 특정 부위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원래의 데이터셋과 많이 다른 경우 모델의 처음 몇 계층만을 사용해 특징 추출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미 여러 고양이와 강아지 클래스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VGG16의 조밀 계층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지넷에 항상 모든 종류의 사진이 들어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된 조밀 계층은 사용하지 않고 합성곱 기반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해 직접 구축하고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로 케라스를 부르고 어플리케이션 VGG16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자는 모델을 초기화할 가중치 검사점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VGG 모델의 조밀 연결 계층 사용 여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분류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망에 공급할 이미지 텐서 모양을 알려줍니다. 이 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입력 크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계층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한 합성곱 기반을 실행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조밀 연결 계층으로 연결하기 위해 1차원 텐서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방법은 데이터 보관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학습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관 기법도 사용하며 특징 추출을 진행합니다. 대신 학습할 양이 너무 많아 CPU보다는 GPU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보강 없이 특징을 빠르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코드는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와 무척 비슷합니다. 파일 경로들을 설정해 주시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함수로 이미지를 배열 형태로 추출, 즉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아래 코드들을 통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들은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따로 모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총 4,000장의 사진 중 2,000장은 학습용으로, 1,000장은 검증용으로, 나머지 1,000장은 테스트용으로 특징을 추출해줍니다. 추출된 특징들은 지금 3차원인 텐서인 4, 4, 512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밀 분류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 어레이 리쉐이프 함수를 통해 1차원 텐서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라스 모델 시퀀테일 함수로 조밀 분류 계층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드롭아웃도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아웃은 단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층은 고양이, 강아지, 이진 분류를 위해 시그모이드를 사용했고 컴파일 함수로 모델을 컴파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t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과 이전 강의에서 도출했던 80%의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9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롭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적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보강을 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즉,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충분히 학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데이터 보강을 함께하는 방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훈련망 모델은 마치 하나의 계층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층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강을 위한 계층을 추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라스를 다시 가져오고 사전 경로들을 재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VGG16을 컨브 베이스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브 베이스에 플래튼 함수를 추가하여 1차원 텐스로 만들고 레이어 댄스 함수를 활용해 조밀 연결 계층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모델을 확인하면 엄청난 수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컴파일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 전에 프리즈 웨이트 함수로 합성곡 기반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왜냐면 VGG16에 학습된 가중치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를 활용하면 학습을 진행을 해도 이전에 학습한 가중치들이 갱신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래 코드는 동결 전의 가중치들과 동결 후의 가중치들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30개에서 4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는 우리가 추가한 2개의 층인 조밀 연결 계층입니다. 즉, VGG16의 모든 합성곡 계층은 동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이전 시간에 진행한 코드와 똑같습니다. 이미지 보강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무작위 변환을 시켜주고 테스트 데이터는 리스케일 값만 주어 전처리된 텐서 배치들로 재조정합니다. 다음으로 학습용 제너레이터는 flow image from directory 함수로 목표 경로에 보강된 데이터를 넣어주고 모든 이미지를 가로 세로 150씩 재조정해줍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20, 클래스 모드는 이진 분류이니까 바이너리로 설정해줍니다. 검증용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검증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강을 할 필요 없이 리스케일 값만 적용시키고 아래는 학습용과 같이 사진 크기, 배치 사이즈, 클래스 모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컴파일의 첫 번째 인자는 이진 분류를 위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정규화는 옵티마이저 RMS 프로프에 학습률을 넣어주시고 학습 중에는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어큐러시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에서 학습은 fit 함수로만 진행할 수 있지만 제너레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fit 제너레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생성한 학습용 제너레이터, 에폭당 스텝 수, 전체 데이터에 대한 에폭 횟수, 검증용 제너레이터, 검증 횟수당 스텝 수를 입력해줍니다. 이제 학습 결과를 위해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는 대략 90%에 도달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배워나갈수록 정확도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 미세 조정이라는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방금 사용한 특징 추출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동결시킨 VGG16의 최상위 계층만 동결을 해제하고 새롭게 짠 조밀 계층과 함께 훈련하여 가중치를 재조정하도록 합니다. 모델을 약간씩 재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은 총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VGG16처럼 이미 훈련된 망에 맞춤 조밀 계층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VGG16을 동결시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가한 분류기를 학습시킵니다. 네 번째, VGG16의 일부 계층의 동결을 해제시킵니다. 마지막, 우리가 추가한 조밀 계층과 동결이 일부 해제된 계층을 함께 학습시킵니다. 우리는 특징 추출을 진행할 때 이미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처럼 합성곱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블럭3 컴브 1 계층 이후부터 모든 계층을 미세 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전부 다 조정하지 않고 일부 계층만 조정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택한 상위 계층은 좀 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수염, 강아지의 왼쪽 귀,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위 계층은 윤곽선이나 배경 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맞게 상위 계층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계층을 학습할수록 훈련하는 파라미터들이 증가합니다. 훈련하는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는 것은 과적합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정하는 것보다 일부 상위 계층만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unfreeze wait 함수를 통해 일부 계층의 동결을 해제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fit generator 함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과 정확도가 95% 이상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 image from directory 함수를 통해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경로에 리스케일 값만 준 데이터를 넣어주고 출력되는 사진의 크기 지정, 배치 사이즈 설정, 이진 분류를 위한 바이너리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평가는 evaluate generator 함수에 방금 만든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넣어주고 스텝 수를 지정해줍니다. 정확도는 96% 이상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2000장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96% 이상의 정확도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델을 구성할 때 학습할 데이터가 적다면 오늘 배우신 기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데이터 보강, 특징 추출, 미세 조정, 드롭아웃. 그럼 얼마든지 높은 정확도를 도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머신러닝은 항상 과적합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정답 패턴만을 외우지 않고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슷한 답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구축하고 있는 그 모델, 꼭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 하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린이었습니다.